이슈토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드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고 활용 범위가 넓어져 일상의 편리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불법 촬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생활을 침해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 드론 사용으로 인한 문제도 빈번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대 변화로 드론이 일상생활 곳곳에 파고든 만큼 불법 드론을 방지하고 또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들이 마련돼야 할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대학교 공공안전정책대학원 황광명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드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드론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편리함 또 다양함이 늘어나곤 있는데 그에 반해서 또 부작용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드론이 등장하게 된 거는 2000년 초반부터 이제 많은 이제 관련된 이제 제품군들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네. 우리 이제 LG와 관련돼서 이제 통신 기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기술, 배터리 기술 이런 기술들이 이제 집약체로서 이제 드론이 나와서 다양한 분야, 군사용, 상업용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참 좋아서 2017년부터 정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로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작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부산 수영구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네. 사실은 언론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컨텐츠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제주도에 가면 이제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야외 온천. 야외 온천 위로 이제 드론이 날아가서 촬영하는 그런 사생활 침해 문제.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외 온천이 좀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거와 관련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외국에서도 드론 산업이 성장함에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드론으로 인한 사고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TV에서 보는 그 드론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엔터테인먼트용 드론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미군에서 이제 이란, 이라크와 관련된 그런 해협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는 거는 군사용 드론은 이제 이런 별건입니다. 전혀 별건이 그런 네네.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에 보면 이제 경북 지역에 어린이 날 때 이제 마음씨 좋은 이 농부 아저씨가 농약 치는 드론에다가 사탕을 넣어요. 농약 대신 사탕을 넣어서 어린이 날 때 아이들 머리 위에서 농약 대신 사탕을 뿌렸는데 네네. 이게 조정 미숙을 하거나 이제 너무 낮게 나르다 보니까 다른 이제 다른 이제 물건들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네. 사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드론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다친 사건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사건 그리고 도심에서 드론이 추락해서 자동차에 이런 대물 사건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들이 어쨌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한 법이 좀 제정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더 드론 같은 경우 뭐 비행장이라든지 뭐 군사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비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요 그렇게 한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이 좀 바뀌어요. 내년 2021년도 1월 1일자부터는요 기체 무게 250g 이상부터는 일단은 교육부터 받아야 되고 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인식 장비, 식별 장치가 붙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아까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 머리 위에서 날리는 거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 지역 그리고 원전 인근 네. 원전 인근 지역에 금지 구역과 허가 구역이 있거든요. 네네. 일단 부산의 한 15km 전으로는 날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불법 지역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날린다 하더라도 운용을 한다 하더라도 국토부에 보면 onestop.go.kr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사전에 허가를 득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상업용으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법으로 운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상업용 드론을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드론을 날리실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시고 운용을 하시지 않으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심각하게 질 수 있다라는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요즘 또 언택트 시대고 네. 뭐 최근에 갑자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가격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이제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 네. 드론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군사용 드론 가격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획득한 영상이나 이 날리는 이런 즐거움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소위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200만 원짜리 정도면 괜찮게 우리 고층 한 150m까지 날려가면서 영상을 줌인 아웃하면서 날릴 수 있었는데 요즘 5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에서 보는 LG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는 이런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한 50만 원짜리 이하면 충분히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너무 손쉽게 접근해서 드론을 습관해서 영상을 획득하다 보니까 그게 일탈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접근이 너무 용이해졌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송수신하고 편집하는 기능 자체가 요즘 컨텐츠 서비스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우기도 쉽고 가격 좋고 접근하기 좋고 그런 삼박자가 고루 맞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일탈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불법 드론이 일상에서 계속 퍼져 있는 만큼 좀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재 현행법으로 이 드론에 대한 규제는 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요즘 이제 오늘 내일 국감 시즌에도 이제 불법 드론 그리고 이제 사생활 침해 영상과 관련되어서 국회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 네네. 질의를 하는 내용을 좀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경찰이요. 이 사실은 경찰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전담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 감시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저 사람 저렇게 날리는 건 불법이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드론이 이제 언론에서 보면 1년에 뭐 불법 지역에 뭐 300건, 1000건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이동통신사와 같이 이제 저희 부산 서부상권역 김해공항 인근으로 한번 저희가 실증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연간으로 추산해 보니까 부산 지역만 연간 한 2만 건의 불법 드론이 나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최소한 제 생각에 한 20만 건 이상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거를 단속하는 경찰 누가 단속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단속할 수 있는 단속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이 경각심을 좀 갖고 서로 이제 민주 시민 의식으로서 고향을 좀 이제 소양을 좀 더 고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전담팀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불법 드론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사용하는 시민들부터가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지켜서 좀 이용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필요한 근데 것 이제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우리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량한 시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는 가시권에서 날리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큰 사고가 나진 않습니다. 네. 작은 사고는 날 수 있는데 큰 사고는 뭐냐면 불법적인 목적으로 비가시권에서 비가시권이라는 말은 안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앙 제어를 한다든지 중앙에서 제어를 하게 되면 원거리에 있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63빌딩 옥상이나 LG 트윈타워 그 옥상에다가 폭발물을 실어가지고 떨어뜨린다. 그리고 우리 잠실 야구장에서 LG랑 두산이 야구 경기하는데 사람이 날아가서 뭔가를 TNT를 떨어뜨린다. 아니면 뭐 독극물을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그거를 발견하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뭐 실제로도 뭐 비행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드론 맞습니다. 활용이 안 되는 곳에서 발견이 됐을 때 조종자를 못 찾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불법 대응을 하는 대테러 드론을 불법 드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제모 장비, 제밍 장비라 그래서 제밍 장비를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대포 같은 것처럼 생겼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뭘로 보시면 되면 우리 어릴 때 보면 얼음 땡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얼음 하면 지나가지 않은 땡 하지 않으면 가면 멈추지 않습니까? 네네.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에 떠 있는 제모 장비가 주파수를 교란시켜서 그 자리에 호버링하게끔 만들고 장력을 시키는 건데 이 또한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날씨 조건 그리고 높이 그리고 속도. 드론이 예를 들어서 뭐 시속 한 10km만 날아가도 네네. 못 잡습니다. 그리고 높이 한 100m만 넘어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 사실은 우리 100m 건물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안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난 것들도 보통 100m에서 150m 올라가는 거고요. 이런 불법 드론들은 사실은 적어도 한 300m 이상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눈으로 소리로도 전혀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밍 장비는 거의 불가능하고 네. 지금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엘모, LG 그룹이나 이런 그룹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 대역을 이제 캐치해서 디텍팅을 해서 조종자와 드론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디텍팅해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서 실증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주소가 어떤지 안티드론 산업의 현주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작년인가요? 대통령께서 중동에 가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안티드론 산업이 이제 좀 리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니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안티드론은 군사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제 상업용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네. 엔터테인먼트를 리딩하고 있는 중국, 이 한 서너 개 국가가 사실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론을 제작하고 있는 산업용 이제 엔터테인먼트용을 하고 있는 중국의 디모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90%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사용은 거의 미국과 이스라엘이 100%를 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있는 몇몇 회사, 이런 몇몇 회사들이 대부분 제작, 안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첫걸음이 아닌 시작도 안 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국내에서 제작되는 드론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되게 좀 안 좋고요. 그리고 관련된 기술조차도 아직은 첫걸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레이더 방식과 라이더 방식, 그리고 이제 대전에 있는 K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제 음성 인식이랑 이런 이제 이미징 기술 이야기하시는데 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원에 가서 하는 거는 다 잡힙니다. 네네.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낮은데 이 테러의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드론을 식별하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향후에도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안티드론 산업 자체도 사실 뭐 첫걸음도 떼기 좀 어려운 예,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드론 제작 기술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저희가 고무적으로 볼 게 드론에 들어가는 컨텐츠 중에서 그게 이제 FCC라고 하는 CPU입니다. 우리 컴퓨터 보면 인텔 인사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기술이 사실 핵심 기술이 한 60%를 차지하고 부가가치가 60%를 차지하고요. 예. 그 다음에 모터 기술, 그 다음에 배터리 기술, 그리고 탄소 섬유 기반의 프레임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보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기술이 사실은 세계 리딩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제 부가가치 자체로는 조금 낮아요. 그런데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다른 용어하고 달리 앞으로 향후에 이제 드론 산업은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런 내구성과 배터리가 좀 길어야지 오래 날리거든요. 네네네. 지금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는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LG화학이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시간까지 그리고 국내 D모사가 지금 이것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이 준비하고 있는 수소 하이브리드 엔진 같은 경우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그래서 아마 이런 기업과 LG나 이런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이 콜라보를 해서 지금 2시간에서 6시간까지 늘어가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편의성도 있고 그리고 드론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신라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이랑 기업들이랑 같이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운영 체제, 성과,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걸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국내 통신사와 같이 5G 기반으로 디텍팅하는 서비스를 한번 했거든요. 네네. 디텍팅을 한번 해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한 연간 한 2만 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고 작년 6월에 관련되어서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저희가 53사단 인접기획 우리 부산 경남 이제 관할 경비 구역인데 네네. 이 경비 53사단과 같이 저희가 수시로 사실은 많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언론에는 나오지 않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감천항이나 이쪽으로 미리고 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항만공사 관련돼서 사실 항만공사와 관련되어서도 이제 경비 이제 이런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미립국 하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드론 서비스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부산 왼쪽으로 보면 이제 승악산을 기반으로 해서 산불이 좀 자주 나요. 그래서 산불과 관련된 산불을 났을 때 위에서 이제 바라봐서 이제 산불의 진압 방향과 관련되어서 이런 정보를 소방관분들한테 빨리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 그런 이제 대민 서비스 영역과 이런 불법 드론을 김해공항을 기반과 53사단과 같이 이제 저희가 좀 불법 드론을 좀 자제하기 위한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반이 사실은 이제 중앙 제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네. 중앙에서 저희가 관련된 정보들을
이런 기관들한테 서로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방면에서 참 많은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뭐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테러가 발생하기도 네. 합니다. 불법 드론에 대해서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해외가 좀 더 드론 산업이 발전했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운전면허증 자동차를 사게 되면 100% 보험을 가입을 하게 돼 있죠. 네네네. 근데 미국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보험과 관련된 산업 자체도 높고요. 두 번째 식별 장치도 있지만 아까 약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식별 장치에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 100m, 50m 올라가더라도 저 드론의 주인이 호스트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디파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에 식별 장치 면허제 허가제를 한다 하는데 사실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떨어뜨려서 놨을 때 걔가 누군지를 알지 떠 있을 때는 걔 주인이 소유주가 누군지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범칙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불법 드론을 운용했을 때 2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미국은 3억 원부터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벌금이 높군요. 그렇죠. 네네. 집 한 채 날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강하죠. 그래서 불법을 행위했을 때는 끝장이 난다,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게 조금 많이 그래서 이제 이런 제재와 관련돼서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식별 장치와 관련돼서도 미국과 관련돼서는 좀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람수도 250g 넘어가면 정부 이제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네. 지금 12kg거든요. 상업용은 상업용 12kg, 엔터테인먼트 24kg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1kg만 넘어가더라도 일본에서 한번 준비가 되었던 셰슘 테러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셰슘 100g이면 다 날아갑니다. 동네 자체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 2kg 정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과도기라 생각합니다. 드론 산업도 좀 발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좀 다양한 규제도 좀 정비가 되게 되면 아마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좀 더 안정화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조금만 더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드론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해외 사례처럼 규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장치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안전 장치가 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원전이나 공항 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불법 드론에 좀 대응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부산은 지금 일단 첫 번째 예산적인 측면이 있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보니까 우리 기장 원전 고리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대테러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예산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실효성 문제, 그리고 반경 2km 정도 문제, 뭐 그런 문제.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또 결론으로 합의가 되냐면 그런 시스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법을 테러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속 120km 정도로 날아오는 드론이 TNT가 달려가지고 떨어뜨리는 거를 불과 10초 전에 안다고 해서 네네. 그걸 막을 수 있냐? 막지는 못하죠. 날라와서 벌써 끝나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충청도 지역에서는 지금 안티드론 시스템을 지금 이동통신사와 같이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이런 드론 시스템 하는 회사와 같이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 같고요. 아직 우리 부산 경남권에서는 저희가 실증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쨌든 여러 가지 규제도 필요할 것 같고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에서 좀 앞으로 어떤 보완책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내년 1월 1일 날 이제 좀 4단계로 교육 과정이 좀 바뀌거든요. 네네. 250g, 뭐 7kg, 뭐 12kg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교육과 관련된 것만 하고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처럼 대인 대물 보상과 관련된 보험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별과 관련돼서 기존에는 상업용 드론이나 교육용 드론에도 드론에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번호판처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보일 수 있게끔 야광을 한다든지 해서 뭐 센서가 부착이 되어도 누가 날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시민 의식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사생활 침해가 했을 때 이제 좀 문제가 크다, 심각성을 좀 서로 인지하셔가지고 서로 이제
교육이 좀 되어서 좀 밝은 사회가 가는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